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다음 달 5월부터 수업을 할 예정인 이 책을 가지고 간단하게 이 책에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석하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 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오늘 내가 살아갈 이유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돼서 출간이 되었고, 중국어 제목은 此生未完成인데, 이 책의 작가분이 암에 걸리셨는데, 암에 걸리시고, 그 다음에 투병일기를 쓴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죽음 앞에서도 굉장히 뭔가 낙관적이고 유머스러운 부분도 되게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읽으면서 감명을 깊게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 어려운 책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수업했던 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는 난이도가 제일 높은 편이고 구어체적인 느낌 전혀 없어요. 그리고 시를 인용한다던가 그다음에 이제 시를 그대로 인용한 게 아니라 식구를 약간 변형해서 쓴다던가 그러면 이거 무슨 뜻일까 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조금 하나하나 찾아보거나 분석을 좀 깊게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네, 제가 53페이지에 있는 내용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부분은 이제 제목이 为啥是我得癌症的非学术报告 왜 내가 암에 걸렸나에 관련된 비학술 보고라는 챕터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건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요. 그래도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我从来不去想这个问题. 저는 이제 결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네, 왜 내가 걸렸냐? 왜 내가 걸렸을까? 하느님 왜 나에게 이런 가혹한 벌을 주시나요?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네, 从来不去想这个问题。既然病患已然在身，恶毒诅咒也好，悔过自新也好，都不可能改变我得了癌症的事实。 네, 既然은 기왕에 뭐뭐 한다면인데 보통 뒤에 지오가 나오지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병환이, 이 병이, 이 병마가 已然就是 이미란 뜻으로 쓰였죠. 이미 在身 몸에 있으니 병이 이미 내 몸에 퍼져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恶毒 诅咒 也好 역시 좋다가 아니고요. 지금 也好가 뒤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래서 뭐뭐든 이렇게 해석해야 되지 역시 좋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해석이 안 되죠. 네, 그 굉장히 악독한 그런 저주든지 恶毒 诅咒 也好 悔过自新也好 뭔가 뭐 자신을 반성을 하든지 이 사자성어이죠. 悔过自新 또 不可能改变 바꿀 수는 없어요. 제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바꿀 수는 없고 더더욱이나 할 수 없습니다. 更不可能瞬间 순간적으로 갑자기 순간적으로 나의 把我的乳腺癌像转会外壁一样转到其他地方去 네, 더욱이나 할 수 없어요. 순간적으로 나의 유선암을 마치 이 환전하듯이 외화를 이렇게 보내주듯이 환전하듯이 다른 곳으로 옮겨줄 수는 없습니다. 네, 이 내가 걸린 암을 다른 사람한테 옮겨줄 수가 없는 거죠. 无能为力而又让我倍感伤怀的事情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무능력하고 할 수 없고 그런데 R이라는 것은 순접일 수도 있고 역접일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순접으로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으면 내가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으며 또 又让我 나로 하여금 倍感伤怀的 나로 하여금 굉장히 많이 슬프게 하는 일은 倍는 이제 2배, 3배, 4배 할 때 빼인데요. 빼간 이렇게 2개 나오고 뒤에도 음절 같이 나와서 매우 느끼다라는 뜻입니다. 네, 倍感 荣幸 저는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라고 할 때 중국인들 이렇게 운율을 맞춰서 음절씩 같이 나오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倍感伤怀的事情은 저는 我索性不去想 索性 차라리 아예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내가 마음이 슬퍼지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은 제가 차라리 생각을 하지 않지 그걸 계속 같은 환우들끼리 모여가지고 내가 왜 걸렸을까? 뭐가 원인이었을까? 왜 나한테 이렇게 가혹한 현실이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그렇게 말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요거는 조금 많이 어렵진 않고 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55페이지에 보면은 또 이제 그래도
왜 암에 걸렸는지 본인 스스로가 여러 가지 문헌도 참고를 했고 문헌을 참고를 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스스로 분석을 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왜 암에 걸렸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어서 도움이 된다면 그것으로도 만족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본인이 암에 걸렸을 이유에 대해서 여러 방면에서 분석을 하는데 식습관이라던가 수면 습관, 그 다음에 뭐 생활 습관 여러 가지 이제 너무 벼락치기에서 잠을 조금 안 자서 본인 스스로를 괴롭혔다던가 이런 거에 대한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살았던 환경 문제라고 해서 안 좋은 어떤 성분이 들어간 집에서 가구에서 이제 새집 증후군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생긴 거 있지 않을까라고 스스로 분석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이런 게 나와요. 고기를 너무 좋아했대요. 야채를 별로 안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왠지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을 너무 많이 먹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버지가 주방장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산의 진미를 많이 먹었는데 뭐 별의별 새라던가 특이한 동물들도 많이 먹었고 그 얘기를 했고요. 야채는 조금 많이 안 먹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고기, 육고기를 많이 먹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훈루밍. 네, 시는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담배는 기호식품이다라고 할 때 기호라고 하잖아요. 시하오라고 얘기하는데 이 글자가 굉장히 어렵죠. 시훈, 혼은 고기를 얘기하는 거죠. 수는 수차하면 야채이고 예를 들어서 저희 샤브샤브 먹으러 가면은 혼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오뎅 같은 거 있잖아요. 오뎅이라고 하면 사투리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혼이라고 해서 좀 더 돈을 받고 이렇게 하죠. 야채인 것은 좀 싸게 팔고 그래서 시혼 로밍 하면은 고기류를 좋아하는 게 거의 목숨과 같다. 내 목숨처럼 고기를 너무나 좋아했어. 이것이 나의 어떤 병에 걸린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得病之前每逢吃饭若是桌上无荤我便兴味索然那顿饭即便吃了很多也感觉没吃饭一样 네, 병을 얻기 전에 밥을 먹을 때마다 라고 했을 때 每逢이라고 하는 건 每到什么什么时候라는 뜻입니다. 逢이라는 건 만나다라는 뜻인데요. 상봉하다 할 때 봉자이죠. 네, 그 이산가족 상봉할 때 봉자이고요. 每逢佳节 뭔가 명절이 됐을 때마다 이렇게 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逢은 만나다. 每逢吃饭 만약에 若是 만약에를 나타내는 표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듣기 수업을 하면서 만약에라는 거를 당시가 나오는데 못 알아들었어요. 조금 어려워서 학습자분이 못 알아들었는데 여러 가지 만약에를 나타내는 표현이 있는데 그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약간 이거를 분석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그 자리가 약간 접속사 자리다라고 하면 그 비슷한 발음으로 명사를 듣거나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팁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若是는 만약인데 만약에 이제 식탁에 고기가 없으면 无荤就是没有肉的话 我便은 이제 요便이란 거는 저희가 方便할 때 便인데 부사 자리에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就의 의미와 완전 같습니다. 我就会怎么怎么样我就会兴趣索然 흥미가 완전히 없습니다. 소란 뭔가 완전히 없는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죄송해요. 兴趣 아니고 책에는 兴味索然이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완전 뭔가 재미가 없다라고 했을 때 사자성어 중에 索然无味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러니까 밥에 저기 뭐죠? 테이블에 고기가 없어. 아 뭐야 뭐 하나도 없네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그 한 끼의 밥은 那顿饭即便 설사이죠. 보통은 예와 같이 쓰는 접속사입니다. 설사 뭐뭐 할지라도 설사 많이 먹었다 할지라도 안 먹은 것 같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我们认为这种饮食嗜好或者说饮食习惯或者说遗传都是怪我吧 네, 我爸 아니고 我爹라고 나왔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성조를 잘못 읽었는데 우리 엄마는 이런 어떤 식습관의 기호가 혹은 음식 습관이라던가 혹은 유전이라고 하던가 요런 것은 전부 다 우리 아빠 탓이라고 认为 여깁니다. 이제 都是怪我吧 전부 다 우리 아빠 탓이다. 왜 제가 계속 일성으로 읽는 이유가
띠에가 나왔어요. 띠에. 글자는 이제 띠에라는 거는 보통은 이제 현대 중국어에서는 잘 안 쓰잖아요. 워빠, 워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글자가 계속 띠에가 적혀 있어가지고 저도 이렇게 빠를 일성으로 읽었습니다. 사성이자 또是因为我爸爸都是因为我爸爸 네, 띠에 就是 아빠라는 거에 약간 옛날 표현이죠. 그래서 다 우리 아빠 탓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주방장이라서 산의 진미를 많이 먹어보고 이제 야채는 좀 안 먹고 좀 특이한 거를 많이 먹었다라고 동물의 종류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한국말로도 모르는 재료의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고기 이름들이.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스스로의 어떤 분석을 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분도 좀 많이 어려운데 이제 화療를 하면서 이제 머리가 빠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많은 건지 아니면 대부분이 다 그런 건지는 저도 겪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이제 한 챕터가 머리 빠지는 거에 관련된 딱 내용이 나옵니다. 루어파라고 나오는데 네, 사람들마다 이 머리가 빠지는 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많은 사람들은 뭐 젊은 사람들은 조금 네, 뭐라 할까요? 그거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나냐면 对待脱发病人们的反应也会不同。年老的病人只是抱怨那头发掉啊掉的满衣服满地都是，打扫卫生很麻烦，索性跑去剃头铺子，像出家尼姑一样，让师傅剃了个干净。但有年轻女子揽镜自照，昔日的整发如云，如今轻触其落，甚至会滋生痛哭. 이 부분이 제가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부분 중에 제일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머리가 빠지는 거에 문제에 있어서 이거를 대함에 있어서 이게 환우들의 반응도 다 다른데요. 나이가 든 분들은 환자들은 원망하죠. 그냥 다만 그저 원망합니다. 只是抱怨 머리가 头发掉啊掉的라고 할 때 뭐뭐 뭐뭐 더라고 하면 약간 요거를 나열할 때 머리가 빠지고 또 빠지고 온 옷에 온 바닥에 전부 머리카락이니 满衣服满地都是这些头发嘛. 그래서 打扫卫生很麻烦. 청소가 번거롭고 그래서 차라리 아싸리 索性 가서 뛰지 않는데도 벌을 써요. 그죠? 여러분 되게 많이 쓰는데 索性跑去剃头铺子 머리 깎는 머리를 깎는 건데剃头铺子 포는 이때는 사성으로 읽고 성조가 일성인 경우에 동사로 깔다 바닥에 이불 깔다라고 하거나 이럴 때 우리 포장도로라고 하잖아요. 그때는 일성이고 그 다음에 무슨 점포가 있다라고 할 때 포자는 사성으로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에서 이렇게 다음자도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네, 그 머리 깎는 데 가가지고서는 그 출가한 비구니처럼 그 머리 깎는 분에게 깔끔하게 깎아달라고 한다입니다. 剃了个干净 剃个干净 러가 안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뭐라고 하냐면 剃个干净인데 거가 하는 역할은요. 그녀는 예를 들어서 생긴 게 예쁘다라고 할 때 长得很漂亮 다 长得很漂亮의 더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항상 이렇게 호환할 수 있진 않고 대체해서 쓸 수 있진 않고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고요. 예를 들어서 끊임없이 울다 哭个不停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때 거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이 剃了个干净 할 때 거입니다. 한 개, 두 개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이런 젊은 사람도 있어요. 요 年轻女子 젊은 여자가 있어요. 뭐 하는 사람? 揽镜自照 라는 끌어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해석이 좀 어렵잖아요. 그럼 이게 혹시 사자성어일까라고 찾아봤는데 안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때는 한 글자씩 분석하셔야 돼요. 왜 사자성어가 아니지 네 글자로 다 안 나오지 그럼 이건 도대체 무슨 뜻이야 라고 하면 한 글자씩 분석할 수밖에 없죠. 라는 끌어안다고 이제 거울을 끌어안고 스스로 비춰보며 시르는 옛일이에요. 그냥 옛날에 예전에 이런 어떤 캐주얼한 느낌의 예전에가 아니라 옛일을 회상할 때 그런 옛일이에요. 옛날의 시르더 전파 요거는 이제 밑에 참 진짜가 나와가지고 성조는 삼성인데 되게 까만 머리 젊은 때 머리가 풍성하게 있잖아요. 까맣고 그 다음에 풍성한 숱이 많은 이런 거를 전파라고 하는데 그 과거에 까맣고 까만 머리가 루윤 구름과 같아서 되게 아름답고 뭐 이래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끊으셔야 돼요. 너무 어렵죠. 시르더 전파 루윤
했었는데 루진 지금은 칭추지로 이것도 칭추라고 해서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한 글자씩 분석을 하셔야 돼요. 칭 가볍게 추는 이제 촉감놀이 할 때 촉이라는 글자죠. 가볍게 이렇게 건드려도 즉시 할 때 즉입니다. 바로 떨어지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막 울고 굉장히 뭔가요? 울고불고 할 때가 있습니다. 甚至会嘶声痛哭. 네. 나이 든 분들은 바닥에 머리 다 떨어져서 짜증나 이런 식으로 청소하기가 너무 귀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젊은 여자분들은 이제 머리가 빠지면은 이 화학 치료를 화療를 하는 과정에서 머리 빠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견디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 단락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고 좀 어렵습니다. 다른 책들보다 조금 어려운 느낌이 있고 그래서 혼자 하기는 쉽지 않고요. 혼자 하려면 이 책을 한 권을 가지고 몇 년이 걸릴지가 몰라요. 사실은 완독을 할 수 있을 가능성도 되게 낮고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저랑 같이 수업을 하시는 것을 제가 권해드리고 그러면 저는 굉장히 한 글자 한 글자씩 다 분석을 해드리고 왜 이 상황에서 이 말을 하느냐까지 다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제가 그 강의에서 이게 한 문장도 토시도 안 빼놓고선 전부 다 번역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도움이 되는 수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소설에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라던가 좀 이게 뭐랄까요? 스킬이라던가 이런 것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제가 또 영상을 찍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